수술 후 관리는 수술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종명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지만 사실은 많이 무시하고 별로 알려주는 데는 없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수술 전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수술 후 관리는 수술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보통은 수술 전날 금주와 금연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좋은 거는 수술 전에 일주일 전부터 이제 금주 금연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특히 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수술날 보통 약을 많이 쓰기도 하고 이제 수술하면서 몸에 스트레스가 가기 때문에 간이 그 전부터 쉬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주일 전부터 금주를 해주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역시 금연도 이제 몸에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주일 전부터 금연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간 때문이죠. 수술 전에 드시는 약이 있다면 꼭 의료진에게 말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했을 때 이제 치유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약물도 있을 수 있고 오히려 효과적으로 상처를 더 좋게 하는 약물도 있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약물 중에 이제 뇌졸중 예방약으로 드시는 이제 아스피린 계열의 약들은 피를 묽게 만드는데 이게 수술할 때 출혈을 좀 더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들은 수술 전 1주나 2주 전에는 끊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꼭 알려주시고요. 나머지 흔히 하는 이제 고지혈증약, 갑상선약, 당뇨약 이런 것들은 계속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들을 끊을지 아니면 계속 복용할지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하는 게 중요하고 이거를 꼭 의료진에게 알려주시고 안내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영양제가 종류가 많고 다양하고 사실 영양제는 좋은 얘기만 써져 있고 수술 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영양제는 수술하는 날부터 실밥 뽑을 때까지는 끊어주시는 게 좋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영양제 같은 경우에 특정 비타민의 경우 이제 수술을 할 때 출혈을 더 일으키게 하거나 아니면 상처를 더디게 나게 하는 비타민 종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영양제 종류는 끊고 수술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운전은 하지 마세요. 이제 수술 후에는 얼굴이 많이 붓고 시야가 가려질 수 있으니까 꼭 운전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실 때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모자와 선글라스는 꼭 지참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손발에 매니큐어나 네일이 되어 있다면 꼭 제거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귀금속은 가급적 병원에 오실 때 착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잃어버리면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꼭 간단하게 오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대리 안 불러주시나요? 대리? 요즘은 알아서 불러요. 예전에는 사실은 저희가 병원에서 불러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 대리를 알아서 불러요.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수술하고서 저는 이 수술 후에 48시간에서 72시간까지는 수술 부위에 출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집에서 얼음찜질을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언제까지 해요? 얼마나 자주 해요?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해주세요 라고 설명드립니다. 찬찜질을 하면 할수록 부기가 훨씬 더 적고 멍도 적기 때문에 이 찜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3일 뒤에는 출혈의 가능성은 확실히 낮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집안에서 산책하시는 정도, 그 정도를 해서 부기를 빨리 빠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끔 원장님들이 수술한 이후에 가만히 누워있지 말고 움직이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원장님도 있는데요. 수술은 사실은 수술 안에서 끝나고 나서 전혀 출혈이 없다고 해도 지연 출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2, 3일 정도는 충분히 쉬는 게 중요합니다. 수술 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혈류가 많아지거나 이제 칼을 댔기 때문에 상처를 낫기 위해서 이제 피가 수술부에 몰리게 됩니다. 근데 체온이 높아지게 되면 이 혈류량이 갑자기 증가해서 출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냉찜질이 꼭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을 복귀할 때는 실밥 뽑은 다음부터는 화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때 화장을 하는 것보다 화장을 지우실 때 평소보다는 약하게 이제 문지르지 말고 살살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예전에는 운동을 하실 때 제가 수술 후 4주 뒤에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운동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그건 다들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출혈 가능성이 없고 상처가 났는데 크게 부담이 없다면 2주 후부터 이제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흉터를 최대한 안 남게 하고 흉터가 없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문지르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특히 여자분들 경우에는 화장을 지울 때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화장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화장을 안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지울 때 찬찬히 그리고 부드럽게 해주시길 추천드리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의식적으로 이제 수술 부위를 만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손을 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식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가리지 마시고 좋은 거 다 드시는 게 상처가 회복하고 흉터가 적게 남는데 훨씬 도움이 되니까 많이 드시고 좋은 거 많이 찾아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 좋다고 그랬는데 술, 담배 이런 거. 아, 그거는 예외고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니까 술, 담배는 한 달은 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통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후에 한 달째부터 세 달째까지는 흉이 뭉치는 단계로 넘어가고 3개월이 지나면서 흉이 풀리면서 부드러워지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눈술 같은 걸 했을 때 한 달째부터 세 달째까지 쌍꺼풀이 진하다거나 눈이 부리부리해집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한 달째 수술 후 제일 안 이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해서 한 달째 오셔서 흉터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괜찮으면 4개월째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이 시기에 필요하다고 하면 흉을 줄이는 주사나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이나 문의 전화 주시면 최대한 알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밖에 안 나가시고 좀 더 좋고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얘기해 보면 이제 예전에는 항생제랑 이제 약이 별로 안 좋았을 때 날이 더우면 염증이 생긴다는 위험성 때문에 사실은 날이 추워질 때 이제 염증이 덜 생기니까 겨울이 좋습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해서 그게 너무 많이 풀려 있어서 여전히 그렇게 겨울에 다들 원하시긴 하는데요. 지금 보면 사실은 이제 겨울에는 밖에 잘 안 돌아다녀도 되니까 겨울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또 꽁꽁 땀내는 네.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환자분들이 겨울에 많이 수술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여름에 한다고 해서 뭐 덧나거나 그게 더 많거나 네.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닐 거네요. 요즘은 하도 이제 에어컨도 좋아지고 이제 약도 좋아지고 해서 여름에 한다고 해서 조금 뭐 염증이 더 생기거나 하진 않고요. 오히려 이제 그 여름에 환경이 좀 높으면 이제 상처가 났는 데는 훨씬 더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적절한 이제 그 치료를 하면 기초 체온이 높아지니까 염증 생길 확률이나 이제 흉터가 남는 확률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아 이거